바로 내일이 일부 보수단체들이 대북전단, 즉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은요, 우리 정부가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게 될 거라고 공식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죠. 이미 지난번 삐라 살포 때 북한은 총격전을 가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건 역시 국경에 접한 파주 지역, 연천 지역, 이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분이세요.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의 최우원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예정대로 전단을 살포하십니까? 물론 예정대로 하지요. 예정대로. 그 풍선에 띄워서 보내는 방식도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난 대북전단 살포 때 총격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위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강행을 하시는 겁니까? 악당의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은 국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가족도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악당이라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북한에 굴복하면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월남골 나게 되는 거고 대북전단과 관련지어서 우리도 여러 번 저런 무슨 전면 포격이니 원점 포격이니 하는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부러 우리는 정면 대결로 나가서 쏠 테면 쏴봐라. 누가 죽는지는 하늘이 결정해 주실 것이다. 쏠 테면 쏴봐라. 정면 대응해야 된다. 악당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러셨는데 문제는 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파주 지역 주민들은 이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군사적 위협, 불안으로 보자면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포격 정도의 이런 것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위협인데 북한 쪽에 우리를 이렇게 왜 불안하게 만드는가 항의를 그만큼 해왔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요 대표님 이렇게 대북전단을 보내서 우리가 항의를 해서 북한이 핵도 접고 남북 통일합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공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오히려 더 무서운 몽둥이가 더 날아오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저쪽에 이제 태도 변화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공갈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냥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총격전을 먼저 가하면 우리도 맞대응하고 뭐 맞사격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세요? 총격전 아마 못할 겁니다. 연천에서는 이미 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 만에 하나라도 생각은 해야 될 텐데요. 천안함 사태를 보시죠. 천안함 폭침시켰죠. 그리고 연평도를 포격을 했죠. 이것이 대북전단 보냈기 때문에 포격한 겁니까? 저 집단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지금의 이 정도 불안함은 뭐 주민들이 좀 감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감내보다도 전 감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굳게 뭉쳐서 전 세계가 또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북전단 날리는 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교수님? 결국 남북 문제를 근원적으로 가장 피 흘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북전단입니다. 근데 이 대북전단 살포해서 북한 주민들 손에 떨어지는 건 고작 10% 정도라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회의적이던데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얻는 손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은 10%도 안 될 텐데 대북전단은 일제히 북쪽으로 보내서 북한 전역이 완전히 지도해버릴 때 북한군도 이 대북전단을 받아보면 그러면 교수님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파주 주민들이 지금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아서겠다. 뭐 이 상황인데 파주 주민들한테도 한 말씀 하시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리 행사
행사에 많은 파주 주민들께서 우리 대북전단 행사를 응원하러 오신다고도 했습니다. 응원하는 분들도 우리는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거. 나약해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주민들이 나약해서? 아니죠. 이거는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보도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 진정한 의미의 어떤 여론 형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의 최우원 대표,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먼저 만났습니다. 이어서 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측,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면서 주민들이 모임을 아예 만드셨습니다. 전단 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이적 대표를 연결해보죠. 이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민들 지금 왜 반대하시는 걸까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생존권하고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수 처리됐기 때문에 예.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지금 수확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추수. 그러나 이분들이 전단 살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군부대가 비상이 걸려서 출입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어허. 또 상인들이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예. 이분들이 전단 살포 한 번 함으로 해가지고 약 일주일 동안에 손님들이 끊겨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무슨 살림이라도 좀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에선 말합니다. 이 전단이 예. 북으로 날아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알리는 거. 그거는 민주화 운동이고 인권 운동이고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겠습니다. 대북 전단이 북에 날아가서 그 전단 내용대로 북의 인민들이 감동을 하고 또 예.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은 1000번 찬성을 하겠죠. 예. 하지만은 최근에 날린 전단 살포 내용에 보면은 이승만 정권을 찬양하고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을 찬양하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북의 인민들을 갖다 감동시킬 수 있는 글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인권을 예. 알리고 이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담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 코를 대디코 걸어놓고 말이죠. 3대 세습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은 좋은데 예. 그 내용 자체가 조잡하기 짝이 없고 졸렬하게 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쳐다봐도 그거를 쳐다본 적어도 한매를 느낄 정도로 그 내용 자체가 조잡합니다. 누가 그걸 보고 감동을 느끼겠느냐? 북의 인민들이 그 감동을 하겠습니까? 감동을 받아야 민주화하라든지 폭동을 일으키든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도 조잡한데 그게 날아가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이세요. 근데 앞에선 또 그 말씀하세요. 주민들이 이러는 거는 사실은 주민들 중에도 이 대북전단 환영하는 주민이 아주 많은데 선동 세력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19세기 때 써먹던 그 메커니즘을 지금 바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대학 교수 정도 된다면은 바른 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구시대적 메카시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대학 교수의 자세인지 난 도리어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예, 메카시즘.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거의 다 반대하시는 건 맞아요? 반대하죠.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예. 만약 이런 전단 살포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북에 대한 정오를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단 살포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도리어 주민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우리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오히려 남남 갈등. 그렇죠. 지금 주민들 주장은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라는 것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심리전은 전쟁을 부차라고 전쟁을 하는 행위거든요. 적에게 내게 총을 쏘라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제가 지금 이 전단 살포 반대 운동을 근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예. 전에는 제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이 전단 살포하면 분명히 총알이 날아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절대 안 날아온다 했습니다. 근데 날아왔지 않습니까? 날아왔죠. 아니 앞에서 총알이 날아왔는데도 총을 쏘겠다고 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우자고 하는 거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앞에 교수님은 그러셨어요. 쏠 테면 쏴봐라 하는 자세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그들이 공갈 협박 못한다.
메커니즘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건들지도 말고 또 저쪽에서 우리를 건들지도 말아야 된다. 대화로서 전국을 해결해야 되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화를 하지 않고 무조건 욕하고 쏠 때면 쏴라 하고 계속 시비 걸고 한다면은 총을 안 쏘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안 하겠습니까? 이건 전쟁으로 가는 수순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건 국지전이 일어난과 동시에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불장난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못 막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경찰이 당장 지금 앞에 막으려고 한다면은 경찰 공무 집행법이 있습니다. 그 집행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국민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언제든지 막을 수가 있는,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아, 국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 근거로 막을 수 있다? 예,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언제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이죠. 임진각에서 경찰이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달러를 날려보내고 그럽니다. 달러는 엄연히 외환법 위반입니다. 왜 그런 거 조사 안 합니까? 지금 삐라에다가 달러를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이건 외환관리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국가보안법대로 할 것 같으면 저걸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걸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까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지금도 농성 중이시고 내일 그럼 가서 앞에서 막으실 거예요? 최대 인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최선의 힘을 다해서 막을 겁니다. 그러다가 모임이 충돌하면 어떡합니까?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입니다. 차라리 남북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차라리 막아내는 것이 낫죠. 그래도 막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그래 전쟁이 안 터집니다. 아무쪼록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대책위까지 만났습니다.